안녕하세요. Visa in koreachina.com 행사사무소의 정만익 행여사입니다. 출입국의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Visa in koreachina.com 행사사무소의 정만익 행여사인데요. 요즘에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한국에서는 휴가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야 뭐 지방 출장 다니면서 그냥 KTX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휴가는 아니지만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요. 많은 외국인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또 미팅에도 좀 나가고 뭐 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바쁘게 좀 지내고 있는데 저도 좀 시간을 내서 좀 여유 있는 휴가를 좀 보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직장인들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직장 다닐 때가 좋았는데 눈치 안 보고 여행 다녀올 수 있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행사 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잖아요. 행사 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좋으니까 어느 때라도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큼 우리가 또 수임을 얻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일만 열심히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또 직장 생활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역시 어떤 회사를 이끌어 간다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출장 다니면서 KTX 타고 다니면서 가족 단위 또는 직장인들 휴가 얘기할 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이거를 좀 강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뭐 저만 알고 있어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자료긴 하고 또 눈치가 빠르신 행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의 그 특정활동 비자가 E7-1입니다. 예, E7-1이고 특정활동 E7-1, 2, 3, 4 중에서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67개 직종, 67개 직종 분야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문 인력 담당하는 67개 직종이 정해져 있는 곳이 E7-1 비자라고 합니다. 이제 E7-1 비자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드렸어요. 여러 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내국인 고용 요건, 한국인 고용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채용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F2 비자도 전문 인력이 산정이 됐어요. 전문 인력이 산정이 돼서 자, 예를 들면 20% 이내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E7-1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F2 비자, 일반적으로 F299이 될 수도 있고 또 F27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자들도 다 전문 인력으로 포함됐는데 그게 최근에 좀 바뀐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바뀐 지침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독자가 111K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000명은 조금 넘었습니다. 예, 12,000명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주시면 저 양질의 강의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보답하는 의미로 양질의 강의를 더 만들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꼼꼼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그 E7-1은 특정 활동 비자라고 합니다. 특정 활동 비자는 총 이제 89개 E7 특정 활동 중에 그 이제 67개 직종을 정했어요.
그 중에서 15개가 관리자급이고 52개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조금 요즘에 이제 전체 E7 비자에 지금 직업군이 조금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E7-1 특정 활동 전문 직종은 67개, 그 중에서 52개 전문 인력이 이제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그 구직 D10 비자로 변경하고 나서 가는 비자가 E7-1 비자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석사 이상급들은 E7-1을 포함을 해서 F7 비자로 바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7-1 비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D5부터 뉴스 커버리지부터 쭉 해서 D9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수님부터 E7-1 특정활동 비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F7 비자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20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은데,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물론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E7-1 비자 신청을 할 때 최저임금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2019년 포함해서 2020년 이후로는 GNI의 80%로 굉장히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E7-1 할 때 국민 고용이 필수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외국인을 전문 인력으로 고용할 때는 한국인 5명당 외국인 전문 인력 1명 해서 20% 비율을 정해 놨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도 이후 정확하게 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느 시점에 원래는 국민을 고용을 해야 돼요. 국민은 고용을 해야 되는 게 20% 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야, 국민 대체가 어렵다. 이거 국민이 대체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부 창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된다. 국부 창출과 고용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을 해서 임금 요건 기준인 GNI 80%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보호하는 거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 5명당 외국인 1명. 그래서 20% 이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거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다만 그렇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사용하던, 여기 저임금으로 사용하던 그 부분들을 이제 막기를 위해서 GNI 80%는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용이 20% 적용이 E7-1 비자 신청할 때 한국인 5명당 1명 기준인 20% 이내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만 이 초청장이 이제 남발할 그냥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되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는 CAD나 CAM 하는 사람, 여행 상품 개발자, 해외 영업원, 통번역가 등에서는 국민 고용 20%를 아직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외 영업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기계공학이나 제도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해외 인력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원래 E7-1에서 요구했던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최소한 한국인 5명당 1명 요건을 이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등입니다. 등.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지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중에서 국민 고용 보호 직종,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들과 준전문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준전문 인력은 이제 E72 정도 되고요. 일반 전문 인력이 E73 되고 숙련 인력이 E74 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고용의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 요건하고 해당 외국인의 허용 인원 상한 최저임금 등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73 비자에 그 다음에 조선업하고 도장업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GNI 80%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E72, 3, 4는 최저임금 이상인데 최근에 이제 K포인트는 2,600 이상으로 좀 상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만 여기 회사의 이제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나 여행상품 개발자는 해외 영업원 통번역은 E7-1 영역인데 이분들도 외국인을 고용을 할 때는 한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인 20%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자격 외 활동 허가 또 근무처 추가를 받아가지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트타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D10 원의 인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가 않고 또 일학습 연계 D27 국비장학생으로 들어오는 GKS 학생들인데 졸업자는 전문 인력 E7-1, 준전문 인력 E7-2, 일반 기능 인력인 E7-3에 대해서 국민 고용 비율, 업체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 직종을 폭넓게 적용을 한다. 자, 정부 초청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국민 고용 비율도 그 1학습 연계 D27으로 들어온 정부 초청 장학생 같은 경우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 고용 비율도 적용하지 않고 업체 급여 적용도 면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있냐면 원래 이제 GNI 80%를만 적용을 하게 되면 뭐다? E7-1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문 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원이 20%가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20%를 원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파트타임, D10-1 인턴도 되고요. 또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F2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1학습 연계로 온 사람들이 이제 국비장학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E7-1으로 신청을 할 때 전문 E7-1, 준전문 E7-2, 일반 기능 인력인 E7-3 할 때 국민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 규모 적용도 면제를 하고 있다. 다만 GNI 80%는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추가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원래 국민 고용보호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국민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5명이 안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수 위주는 국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하고 고용 인원은 고용부의 고용가입자 명부에 한국인이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기준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정책본부 답변 받은 사항이에요. 자, 1월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지 상관없어요. 자,
1개월이 되는 게 2월, 그다음에 2개월이 되는 게 3월, 3개월이 되는 게 4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들어오면 1개월이 되는 2월, 그다음에 2개월이 되는 3월, 그다음에 3개월이 되는 4월인데 어느 때라도 어느 1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이 되는 3개월이 되는 달부터 3개월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들어와도 1월 달 기준이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되기 때문에 4월 달이 되는 시점에는 3개월로 무조건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1월 어느 때 들어와도 4월 어느 때가 되더라도 3개월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1월에 들어온 사람이 어느 때 들어오더라도 4월 달이 되면 3개월이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업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E7-1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서 기본 일반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요건이 있는데 특수한 요건이 그 해당 업체, 고용하려고 하는 업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릅니다. 자, 원칙은 일반 요건,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한 일반 회사의 요건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침상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원칙입니다. 국민고용보호집종이 앞에 제가 설명했죠.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제도사, 그 다음에 상품기획, 상품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해외 영업 E7 중에요. 그리고 통역, 번역인 경우에 보호직종은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이 20% 범위 내에는 한국인 5명당 1명인데 이 한국인의 고용된 수가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는데 플러스 뭐 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고용보험을 이제 한국인 인력을 선정할 때는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해야 되고 총 국민고용자 20%를 초과하여 국민보호 심사 기준의 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그다음에 초청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제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그래서 이 업종은 20%를 우선 적용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반적으로 숙련 기능 인력 E74, K포인트 24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절근로 E8, 비전문 E9, 선원 E10, 방문 취업인 H2,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F2, 그 다음에 제동포 비자 F4, F5, 결혼 이민자 F6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되, 그 다음에 E1부터 E7, 1, 2, 3까지 자격은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예,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기존에는 20%를 적용할 때 전문 인력 1명당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5명이고, 자, 예를 들면 E7-1 비자가 1명이면 이미 20%를 차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E7이 아까 여기에서 말한 기계공학이라든가 제도사라든가 그다음에 상품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영업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이거를 제외한 E7-1에 뭐
뭐 바이오 기술자라든가 전자공학 기술자라든가 전기공학 기술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20%안 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20%를 보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전에는 E7 4 비자 근로자도 외국인으로 봤어요. E7 1을 신청하는 사람인데 회사에 E7 4가 한 명 있고 또 E7 4에서 F299도 한 명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회사에 F27이 한 명 있는 경우에는 이 전문 인력이 이미 3명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E7 1 비자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된다? 총 4명을 고용을 할 수 있는, 총 20명이 돼야 4명을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3명이 있기 때문에 E7 1으로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경우에는 20명의 한국인이 있어야 됐는데, 자, 이번에 바뀐 규정이 뭐냐? 외국인 전문 인력을 산정을 할 때 각각의 20%당 E7 1 비자 한 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E7 1도 전문 인력으로 보지는 않겠다. F299, F27도 전문 인력으로 보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E7 1 한 명, F299 한 명, F299 한 명, F7 한 명이라도, 자, 해외 영업원이 E7 1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국 사람은 자, 5명만 돼도 가능하다. 왜? E7 1의 해외 영업자는 20%, 한국 사람 5명당 1명인데 E7 4도, 그리고 F2라고만 돼 있잖아요. F299도 F27도 E7 4도 뭐 외국인 고용 인원, 전문 고용 인력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이 인원을 안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건 F2 비자입니다. F2 비자. 이전에 E7 1 비자 신청할 때 F299이건 F7이건 전문 인력으로 무조건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E7 1 해외 영업으로 신청을 할 때 이 인원 한 명당 한국인 5명을 다 제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지침에는 F2는 전문 인력 숫자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순전하게 E1부터 E7, 1, 2, 3만 전문 인력의 20%에 해당하게끔만 검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E7, E1부터 교수님부터 E6까지는 이까지는 한국인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을 안 보는 거고, E7 1은 원칙으로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후에 예외로 자, 이런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E7, 2, 3는 그 요건에 따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요 인력들만 20%를 보겠다라는 거고, E7, 1 중에서 이 인원, 기계공학, 제도사, 상품기획, 해외영업, 통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침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내부에서 어디까지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광고 및 그 홍보 전문가까지는 아직 이제 20%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요즘에 많아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 예외로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E7 1 신청할 때 한국 사람이 꼭 5명이 있어야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F2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F2를 전문 인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5명인데 해외 영업위원 E7 1으로 한 명이 고용이 가능하다. E7 1이 F2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제 보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 얘기는 F2는 이제 고용인원, 전문 인력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은 F2를 뭐로 보겠냐? F4 기존에 보는 사람, 영주권,
다음에 F6 같이 외국인 인원으로 전문 인력으로 선정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E7-4도. 그래서 최근에 K포인트 274를 할 때, E7-1 인력 전혀 안 보겠다. only E7-1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 대비해서 E7-4 비자의 쿼터가 30%,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 30%, 뿌리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는 50% 올림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규정들을 다 맞춰서 가는 과정들을 조금 했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항들, F2 비자를 왜 아직까지 전문 인력으로 만들어서 다른 E7-1 비자를 못 들어오게 했느냐. 그래서 F2 비자도 전문 인력에서 제외하겠다. 산정을 할 때, 20% 산정을 할 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에 대한 거를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E7-1 비자 신청할 때 국민 보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20%에 대해서 F2 비자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반영된 지침, 하이콜에 올라와 있는 지침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11,000명 됐고요. 12,000명 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1월, 올해 4월에 강의했던 사항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동영상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E7-1 비자 신청, F2 비자도 전문 인력 비율 20%에 포함되나요? 라고는 거를 가지고 최신 지침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비자인크리 장dak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